그럼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뽑아라. 행복신! 성적이 좋지만 크게 자만하는 아이 혹은 중위권이지만 자신감이 너무 낮은 아이. 역시나 전자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자만한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아이가 성적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공부 머리가 좋든지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아이가 알고 있든지 네 아무튼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이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큰 상태인데 문제가 뭐냐면 자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좀 한 두세 번 밟아주면 됩니다. 어떻게 밟아요? 밟는다고요? 네, 그거는 내가 애를 데려놓고 뭐 이렇게 밟을 필요 없이 아이 스스로 겪게 될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네. 단 학교를 좀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어쨌든 어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면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좀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데 진학을 시켜서 한번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적당한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높게 받는 거랑 아니면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상위권 고등학교에 가는 거. 이 둘 중에는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일단 이제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부터 좀 잡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인서울 10대 대학, 서영고, 서성한 이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그러면 내신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보낼지라도 그 학교가 최소한은 매해 대입 실적이 그 상위권 대학들을 진학시킨 학교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낮은 학교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애는 저 학교 가면은 전교 1등 할 거야. 하더라도 그 학교에 최근 3년 동안의 대입 실적을 봤는데 인서울 10대 대학에 거의 못 보냈더라. 그러면 전교 1등 해도 거의 못 갑니다. 그걸 잘 그걸 따져야 돼요. 따지고 보내야 네네네. 된다. 써야 게 되게 많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뽑아라. 행복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역사 만화 질문 드렸는데요. 학습 만화 10권 보는 아이 그리고 필독서 1권 있는 아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아이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필독서 한 권입니다. 네. 학습 만화 중독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네, 만화 그리고 중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도서관 가보세요. 네. 열에 9명, 열에 10명 학습 만화 봅니다. 나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네. 그런데 그리고 도서시장도 보면 학습 만화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런데 그만큼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많이 본다는 얘기인데 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 10%만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냐고요. 그 얘기 뭐냐면 학습 만화가 문해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만화 10권을 보면은 그 부작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필독서 한 권이라고 했잖아요. 한 권밖에 안 되지만 그 한 권을 잘 골라요. 그래서 한 권일지라도 그 책을 통해서 책 읽는 재미를 느끼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에 2권, 그 다음에 3권 늘려갈 수 있죠. 여기서는 또 양보다 질이라는 그런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많은 학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아이가 이미 학습 만화나 학습 유튜브 이런 데 이미 중독되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팁이 있으실까요?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좀 비슷한데요. 네, 이제 남자들, 어른들. 그것도 한 방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학습만 중독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단계, 천천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를 어느 날 갑자기 다 빼버리면 안 돼요. 당연하죠. 네, 그럼 남겨둘 것, 뺄 것 구분을 해서 학습 만화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은 학습 만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역사. 왜냐면 역사는 그냥 만화 자체가 역사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물. 그것도 만화 내용 자체가 역사 내용이니까. 네, 그런 영역의 학습 만화들은 괜찮아요. 그럼 걔네들은 남겨두고.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빼내는 거죠. 서서히 빼내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파나 그림이 많은 쉬운 책. 네, 그걸 섞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양을 바꿔가는 거죠. 학습 만화는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책들은 더, 그림 위주의 책들은 더 늘려주고. 네,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책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중독을 끊어내고 글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행복심님은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절대 보지 못하게 접속을 못하게 하셨나요? 막으셨나요? 아예? 그래도 조금은 서울대를 갔더라도 재밌는 거 조금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거는 제 아이 이야기와 대안하고는 좀 달라져요. 뭐냐면은 저는 제 아이는 스마트폰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까지도 스마트폰을 못 썼어요. 그러면은 아예 아이 나왔어요. 스스로 안 하겠다. 아니죠. 계속 설득했죠. 그러니까 역시나 똑같아요. 초등 시기는 세상 잘 모르고 공부 등게 약할 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계속 막아내야 돼요. 주기적으로 막아내야 돼요. 네.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설득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폐해, 부작용 영상도 보여주고 네. 그러면서 버텨내야 돼요. 그럼 설득할 때 당근을 좀 주신 건가요? 아니면? 뭐 당근도 조금씩 섞어주긴 했는데 당근보다는 왜 나쁜지를 자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리긴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감정적으로 동의는 안 되더라도 머리로는 이해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데 영상 보니까 진짜 나쁘네. 그럼 내가 좀 참아야겠네. 다만 그게 약발이 좀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2, 3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주기적으로. 자, 근데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기가 점점 길어져요. 한 3, 4개월, 한 6개월. 자, 그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올라가서 전교 1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스마트폰을 자기가 조절을 하려는 그게 생겨요. 그건 이제 머리도 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제 얘기고. 근데 대부분의 집은 그게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어떡할 거냐. 이건 결국 시간으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게는 못할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 얘기 이제 채찍과 당근 있죠? 네. 그때처럼 아이가 원하는 게 스마트폰 시간 그러면 시간을 딱 정하고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이 원칙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갈게요. 뽑아라 행복신! 결이 비슷한 질문이네요. 이야기 책만 읽는 아이 혹은 자연 관찰만 읽는 아이.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많아요. 독서 관련돼서 제가 강의도 해보면은 우리 아이는 문학책만 봐요, 동화책만 봐요. 그렇죠. 또 어떤 우리 아이는 백과사전만 봐요. 이러시는데 뭐 사실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독서는 하지만 역시나 이제 공부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 관찰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문학, 자연 관찰은 비문학. 근데 우리 아이들 초중고 공부를 보면은 문학은 10%, 비문학이 90%. 그 비문학 읽기 능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자연 관찰을 본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연 관찰이라는 그 영역의 책을 보면서 비문학 읽기 능력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 책만 보는 아이들보다는 이쪽 아이들이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 책만 보는 아이 부모님들한테는 비문학 쪽을 섞어주세요. 대신에 쉽게 가세요. 이야기 책만 보는 아이니까 비문학 읽는 동기가 약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쉽게 가야 돼요. 어떻게 쉽게? 그러니까 정보량이 적어야 돼요. 비문학 책을 고르실 때 정보량이 많으면 어려워져요. 정보량이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의 어휘가 중요해요. 너무 전문 어휘가 그렇죠. 그거 이제 추상명사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은 제도가 뭐죠? 사상이 뭐죠?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코끼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휘는 쉬워요. 근데 추상적인 어휘는 어려워요. 그래서 비문학 텍스트의 글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의 추상명사가 많으면 안 돼요. 추상명사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어렵죠. 정보량이 적고 추상명사를 최대한 적게 다루지. 그러니까 3학년이어도 1학년책 봐도 상관없다. 저도 수능 공부할 때 문학보다 비문학이 더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많이 보실 텐데 학년별로 추천할 만한 자연관찰 책이 있는지 혹시 그런 특정 책을 물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어렵고요. 그건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기별로 좀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6세 정도까지는 자연 동화가 좋아요. 그 다음에 사진 말고 그림. 사진보단 그림이 더 따뜻해요. 예를 들면 이제 북극곰 이야기. 엄마가 읽어주기 쉬울 만한 그리고 동화라고 표현했잖아요. 자연 동화가 있고 자연 관찰이 있어요. 달라요.
자연 관찰은 정보예요. 네, 비문학. 네, 근데 자연 동화는 문학. 그러면 북극곰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자연 동화 북극곰 이야기가 있고 자연 관찰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 관찰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 정보들이 들어있는 책인 거고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연 동화 북극곰은 사진은 들어갈 필요 없어요. 들어가더라도 몇 개만. 그거보다는 정보가 적어야 돼요. 얘는 자연과 친해지는 동화예요. 네, 그게 이제 6세까지. 일생을 다루는. 네네네. 거기에 이제 갈등도 있어요. 엄마 북곰이 새끼를 했는데 사냥꾼이 폼을 싸가지고 죽어가지고 새끼들이 막 이런. 기승전결이. 네네. 북곰의 눈물 다큐인데 그걸 이제 그림화, 동화한 네, 그런 식의 이제 자연 동화라고 있는데 그게 좋고 한 6세, 7세, 1학년, 2학년 요 시기에 이제 자연 관찰.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사진 들어갔고 그다음에 개체들 다뤄주고 네, 설명문 들어가고 네, 요게 이제 자연 관찰이고 거기서 이제 초등 중학년 이후에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자연 관찰인데 이제 심화. 네, 이렇게 정도 구분을 하시면 한 3단계 정도. 자연 동화, 그다음 2단계 자연 관찰, 2단계 자연 관찰. 심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이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자연 관찰만 읽을 때도 있고 역사책만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 관찰만 읽는 아이, 역사책만 읽는 아이 이 둘 중에는 뭐가 더 좋을까요? 굳이 선택한다면 저는 역사입니다. 네, 역시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고 자연은 좀 시간 지나서 접해도 사실 괜찮거든요. 내가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지만 않았다면 네, 상관없는데 역사는 저는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